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영락TV 스튜디오에 귀한 어르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산정인이셨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어른이십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로 계시는 장기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이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네. 코로나 사태 장 선생님 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뭐 조심 좀 합니다. 예. 예. 그런데도 뭐 정력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분초를 뭐 다투가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뵙기도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뭐 얼굴도 지금 뭐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예. 건강하시죠. 자, 몇 가지 뭐 바쁘신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금 뭐 절벽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법과 제도와 상식으로는 안 통하고 이거 뭐 살아가는데 국민들이 뭐 정치에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크게. 근데 먹고 사는 그 살아가는 문제에 이 나라 자체의 어떤 체제가 법, 제도, 상식이 좀 어떤 규정대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깝깝한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아니 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문제죠. 문재인 정권이 그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말 또 날씨도 춥고 해서 굉장히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도 우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사업하는 분들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뭐 영업이 전혀 안 되니까 어렵고 또 일반 국민들도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밥 먹을 때가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없어요. 그러시죠. 다방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치 권력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짜증나게 또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말하자면 징계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이 서울행정법원이 그건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이 처분을 정지시키는 그걸 받아들여서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희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까지 답답하게 해온 코로나 문제도 백신의 그 접종을 통해서 또 극복될 것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이분이 판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이 극복될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갑갑하게 하는 점도 있지만 또 부분 들어가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법 문제들, 법을 다룬 문제도 국민이 원하고 이게 법의 규정대로 안 하고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뭐 쉽게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 24번을 실패해도 그 장관을 그냥 놔두고 계속 밀어주고 또 요번에 장관을 바꿨지만 그보다 뭐 더하면 되지 못할 것 같지 않는 분을 또 장관으로 세웠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장 선생님은 쉽게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쪽 분들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그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우선이 오만하고 또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을 강구해 가지고 국민들을 정말 경제적으로 또 국가 안보적으로 교육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여기다 또 국민 분열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네들의 만약 무능에 따른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반성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잘못의 그 책임을 언론 탓이다, 야당 탓이다, 국민 탓이다. 저가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렵게 된 것을 그 책임을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합니다. 내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그 2년 사이에 무려 29%를 올렸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말하면 소득 그 하위 5분위 하위 20%의 계층의 소득이 통계청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오히려 건 22%나 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이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옳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참 이 사람 인식격이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적반하장도 뭐 유분수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확인됐는데 국민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공수처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공수처는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 법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군인 등 이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힘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의 말하자면 불법, 부패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왜 잘못됐습니까? 그걸 보고 말이지 독재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국민을 뭐 완전히 바보 취급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대표하는 용어가 있는데 첫째는 내로남불.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속 적폐락하고 자기네들은 마치 깨끗한 척. 그 다음에 또 뭐냐, 후안무치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네들 잘못을 거꾸로 상대방한테 갖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이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교수들한테 금년도의 사자성어가 뭐냐 이걸 만들었는데 나는 칭찬하고 찬 말하자면 비타 상대방은 비판하는 이런 말하자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말하자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이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그 정권인데 사실은 그래도 국민들은 뽑아놓은 그 정권이니까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지금 그런데 하는 족족마다 실정이 거듭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계속 오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뭐 이 세간에서는 자식한테 집 한 채 어떻게 해주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그거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하다못해 헝가리 같은 그 동구권에도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2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9월 달, 10월 달 넘어가도 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기에 이 정권이 그래도 뭐 일단 뽑아놓고 앞으로 그래도 얼마간 가야 되는 정권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4번을 내놨습니다. 예. 내놨는데 금년도에는 예. 그 신문에 의하면 14년 만에 예. 부동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올란 게 약 한 6.5% 올랐다는데 이 전국적으로 6.5% 올란 것이기 때문에 강남에 이런 데 오르는 데는요 200% 300%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200% 100% 이상 올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집이라는 거는 그냥 주거용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이 헌법에 이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주거입니다. 주거. 근데요, 이 주거가요, 이 정권은 맨날 무슨 영구 임대주택 거리 사는데 이런 것도 다 문화인데 우리나라 문화상으로는 내 집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말하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랬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김현민가 하는 사람 말이죠. 4년 동안이나 근 4년 동안이나 계속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변창흠인가 하는 사람 저 대타로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은 또 주택정책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아이고 저렇게나 창피당하고도 장관을 뭐 하려고 한락합니까? 정말 참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다가 방금 우리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이 백신, 코로나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이 정권이요 백신을 구입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왜 안 했느냐? 이 백신 이거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참 좋거든. 말하자면 이런 걸 보고 정치 방역이라 그럽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독재, 코로나 계엄, 코로나 파시즘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즉 이렇게나 실정을 거듭해도 광화문에서 집회도 할 수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용하려다 하다가 보니까 백신 구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말하자면 이 대통령부터 청와대에서 백신을 빨리 구입해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무슨 대통령은 빨리 구입하라 했는데 밑에서 안 한다. 뭐든지 책임은 미칩니다. 이런 짓을 하다가 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OECD. 정말 이제 백신을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구입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구입을 안 해가지고 지금 허둥대고 있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백신을 소홀히 하게 백신 구입을 소홀히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노정이 됐잖아요. 정세균이가 시인했잖아요. 알려지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니까 어젠가 그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2월 달부터는 접종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또 정세균 총리는 또 믿지 잘 안 하는 발언도 했어요. 그것도 이런 거는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할 발언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나 적어도 국무총리가 발언해야 될 일이지. 지금 비서가 말이요.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얼마나 급한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이 못 살 지경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 말하는 거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1분기가요 석 달입니다. 석 달. 그러니까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차이가 얼마냐? 석 달이에요. 자, 그다음에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정권은요 국민에 의해서 끝장이 납니다. 그 코로나 로 사망하신 분이 한 800분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300분 가까운 게 지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해서 2월 달 우리나라에 그 좀 크게 진전하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한 500분 정도 많아지 돌아가셨는데 한 달 새에 한 300분 가까이 지금 돌아가시니까 이건 급속도로 사망자가 는다는 거거든요. 이런데 아까 그 노영민 실장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급하게 발표를 한 거는 혹시 들으신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세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사인 셀 무슨 제약사 있습니다. 거기랑 지금 유착이 돼가지고. 셀트리온? 예, 뭐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지금 밝히기가 좀 뭐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가 유착돼서 같은 동양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인 개발을 한다. 거기를 믿고 이 양반이 밀어주고 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온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면피용으로 급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등등 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 제가 하나 선생님 뵌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레닌이 이 정권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국민들을 다뤄야지 국민들을 나라를 잘 전제적으로 자기네를 식도로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첫째가 세금을 굉장히 높이 부과해야 된다. 둘째는 또 뭐냐면 집값을 올려야 된다. 셋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물가 인플레이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가의 권력에 의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한 3년 남짓 4년 가까이 되는 이 정권에 사실 이게 레닌이 얘기한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나라가 전제주의가 되고 독재주의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념 국가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맞는 건지. 예, 그거는 굉장히 맞는 거죠. 예. 꼭 세금이냐 이렇게 보담도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 삶을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본래 민주주의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중산층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되거든요. 왜? 중산층이 많아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자유, 민주 이런 거를 위해서 나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그렇습니다. 난 북한 정권이 북한 사회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나는 안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 글로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만으로는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원료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죠. 이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해야 인민의 생활은 나아지는데 인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거는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안 한다는 일부러 안 하죠. 그래서 개혁 개방하지 않습니다. 저게 김정일 때 김정일 위원장이 상해 푸동지구를 푸동이라는 데가 막 엄청나게 발달한 데 아닙니까? 상하이. 대단히 발달했죠. 거기 간 때가 2001년도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완전 천지개벽했거든요. 우리도 북한도 앞으로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안 하죠. 왜? 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나아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유화,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정권도 지금 이 코로나 택배가 좋은 것이 코로나가 계속 어려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지원금, 실제로 지원금은 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도 겉으로 보면 정부가 다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그러나 세상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성경 말씀에 검으로 말하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로 흥한 자는 코로나로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지고 그동안 덕 좀 봤는데 지금 이 국민적 분노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이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는 마침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뭐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회 원로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생활이 이렇게 앞으로 깝깝하기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선생님 그래도 국민들한테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일단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 여러분, 뭐 그동안에 계속 어려웠지만 특히 금년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또 생활도 뭐 제대로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심지어는 이 연말에 정말로 뭐 1년에 2번 만나기도 힘든 그 친척들, 가족들끼리도 한번 같이도 못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광란, 미쳐 날뛰는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굉장히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여기 굉장한 희망이 보입니다. 뭐냐? 그 대통령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2개월 처분은 대통령이 결재한 겁니다. 결재했기 때문에 법원 판사라 하더라도 이거를 번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딱 이번에 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재판장이 이거는 옳지 않다. 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뭐 인용이라고 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망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 추미애 장관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도 그래도 명식이 판사 출신이고 한데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왜 그랬느냐? 윤석열 쫓아내는데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뭐 국무총리를 한번 하든지 또는 서울시장 후보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다음에 대선 후보를 한번 하든지 하려고 그런 말하자면 광란의 춤을 추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추풍낙엽입니다. 추미애 씨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말하자면 신망을 잃어버렸지만은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른바 문바들한테도 망해버린 거예요. 지지를 못 받게 생겼어요. 왜?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다 설치해서 한 거거든요. 이 추미애 장관이 괜히 너무 무리하게 윤석열 씨 쫓아내려고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도 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으니까 문바들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장관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지금도 여기 지금 뭐 몇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뭐 탄핵해야 된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저 국회에서도 그러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도 뭐 지금 본 30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좀 정신 차릴 겁니다. 왜? 너무 무리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일을 하다가는 앞제비 역할을 하다가는 추미애 씨처럼 망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풍낙엽이 된다. 앞으로 결론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언제라도 이것도 경쟁도 아니면 전쟁 비슷한 건데 아군이 강해서도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군이 약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지지해온 거기에서 이탈자들이 생깁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절대로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이 정치 권력이 바뀌어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서 금년이 가고 이제 내년이 곧 돌아오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보수 유튜브 홍용락 TV,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십시오.